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병원에 근무하는 외과 의사입니다. 네. 제 환자 중에 고령의 그 할머니께서 위암으로 수술을 하셔야 되는데 자식들이 어려워서 알리지도 않고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그러신 분이 계셨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고 설득도 했는데 결국은 치료를 안 받고 집으로 가셨어요. 의사로서 많이 당혹스럽고 무력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영리병원 같은 그 의료 상업화, 의료 민영화가 진행되면 의료비 부담이 갈수록 심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네. 의료 민영화를 막아야 될 사람이 의료인인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의료인들은 현실과 타협을 잘해서 어려울 거라 생각을 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의료 민영화를 막아내야 되는데 많은 시민들이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제가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의사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료 민영화가 뭔지 알아요?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 많은 청중 중에 10명도 안 돼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거는 사람이 돈 내는 거는 수익 따라내요. 예를 들면 100만 원 버는 사람이 5만 원을 낸다면 1000만 원 버는 사람은 뭐 100만 원을 낸다든지 50만 원을 낸다든지 뭐 1억 번다면 300만 원을 낸다든지 이렇게 수익에 따라서 그게 비율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돈을 많이 내든 돈을 적게 내든 내가 병원에 찾아갔을 때 내가 받는 혜택은 똑같아요. 뭐 돈 많이 낸 의료비를 많이 냈다고, 즉 보험료를 많이 냈다고 뭐 가면 먼저 치료해 준다든지 안 그러면 특별 치료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똑같아요. 내는 거는 수익 따라 내고 치료는 공평하게 평등하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의료비를 보험료를 많이 못 내는 사람에게는 혜택이고 수익이 많아서 돈을 많이 내는 사람에게는 불만이에요. 그럼 미국 같으면 어떠냐? 보험을 예를 들어서 내가 보험료를 한 달에 300만 원을 낸다. 500만 원을 낸다. 미국 돈으로 3,000불, 5,000불 이렇게 매달 내는 사람은 병원에 가면 전화해가 예약하면 바로 치료가 되고 그 다음에 아주 고급 호텔에 가면 손님 접대를 어때요? 아주 잘하잖아. 그죠? 이렇게 아주 잘해줍니다. 근데 보험료가 없는 사람, 보험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에는. 그런 사람은 병원비도 굉장히 비쌀 뿐만 아니라 이 대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보험을 적게 내는 사람은 어떠냐? 병원에 가면 그런 대우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의료 수가가 굉장히 비싸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감기가 걸려가 독감이 걸려 병원에 갔다, 뭐 귀가 아파가 병원에 갔다 이러면 보통 한 150불 정도, 15만 원 내야 됩니다. 우리 지금 여기 병원에 가면 얼마 내요? 3,500원 이렇게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얼마 차이예요? 한 50배 차이 나죠. 그러니까 병원에 겁이 나서 못 가요. 그런데 돈을 많이 낸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내기만 하고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민영화를 해서 미국처럼 되면 자기는 많이 어차피 보험료를 내니까 특별하게 대우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보고는 이야 이렇게 대우를 잘해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가서 그걸 보고 치료를 받은 사람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 인구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 90% 이상의 이 우리나라 보험제도가 지구상에서 거의 의료 천국이다 할 만큼 이 좋은 제도를 가진 사람은
외국에 가서 진료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제도인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이걸 지켜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전혀 여론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하는 줄 아니까. 민영화 하자는 여론은 소수지만은 계속 문제 제기가 되고, 현재의 제도를 유지하는 거는 이익이 다수에게 있지만 다수는 다른 거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여론 형성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의료인보다는 국민들이 이런 문제는 용납을 안 해야 된다. 즉, 그 민영화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를 해야 된다. 그런데 국민들은 몰라서 이게 문제예요. 아까도 10명도 안 되잖아. 이 600명 모인 자리 10명도 안 되니까 이 10%도 아니고 5%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의식 있는, 예를 들어 의료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끼어있는 정치인이나 교수나 시민단체에서 이걸 이제 대신해서 목소리를 내주면 국민들은 그걸 지지해 줘야 되는데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그런데 이제 이 소수지만은 이 사람들은 영향력이 큰 사람, 돈이 많거나 연예인이거나 지위가 높거나 이런 사람이니까 이건 영향력이 크니까 이제 정책에 반영되기가 매우 쉽다. 그런데 이제 그냥 주장하기에는 약간 좀 어려우니까 이제 이 문제의 첫 돌파구를 어떻게 뚫으려고 그러냐. 제주도나 인천이나 이런 지역에다가 한국 사람이 아닌 외국 사람을 위해서 고가의 진료비를 받는 그런 영리병원을 허용하자. 그러면 그 병원이 돈 벌겠어요? 돈 안 벌겠어요? 돈 벌겠죠. 예를 들면 아랍의 부호, 중국의 부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치료를 받는 것을 허용해 주면 이게 미래에 큰 돈을 버는 황금알을 낳는 병원이 된다. 기업이 된다. 이게 영리병원이에요. 이거를 우선 인천의 이 국제도시에, 안 그러면 제주도에 열면 어떠냐, 이런 허용해 주면 어떠냐, 이런 얘기예요. 그럼 우리나라 국민들은 안 가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그런데 이게 열리게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돈 많은 사람은 글로 갈까 안 갈까? 가게 되겠죠. 그럼 이게 이제 보험 체계가 또는 이 의료 체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만들어가 돈을 번다. 외국인을 상대로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다. 미래의 먹거리다 하는 거는 일부 맞습니다. 일부 맞아, 그거는. 그런데 이것이 갖는 위험은 이게 이제 국내까지도 적용이 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굉장히 경제 불평등이 심화되는데, 이제 의료 문제는 그래도 평등하게 해주기 때문에 아플 때는 그래도 혜택을 받는데 이제 아파도 제대로 혜택을 못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이제 사회적인 불만이 이제 가중될 수가 있겠죠. 이제 이런 문제가 지금 제기돼서 의사 선생님께서 이거를 의료원들이 막아야 되는데, 의료원 입장에서는 의사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하지, 이 국민 건강을 위한 이 좋은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다 생각은 그렇게 있지만 그래도 개인 수익이 많은 쪽으로 가니까 이거는 정부가 정책을 바꾸면 어떻게 된다? 따라갈 확률이 높다. 지금 그러니까 걱정이 돼서 지금 질문을 하는 거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자기에게 이익이 많은 쪽을 아무리 정의를 주장하더라도 그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부딪히게 되면 어때요? 갈 수밖에 없다. 뭐 비근한 예로 우리 불교만 하더라도 이 국립공원 입장료를 옛날에 우리 냈잖아, 그죠? 그럼 국립공원 안에 대부분 뭐가 있습니까? 사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립공원 입장료하고 사찰 문화재 관람료가 겸해서 이렇게 뇌가 이제 사찰 입장료 즉 문화재 관람료 따로 이렇게 분류해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노무현 정부에 들어와서 국립공원 관람료를 뭐 해버렸다? 폐지해버렸잖아요. 그런데 국립공원에 들어가면 국립공원 안에는 대부분 다 사찰이 있으니까 사찰 문화재 관람료를 내야 되니까 여기 이제 시민적 저항이 있죠. 왜? 나는 절에 안 들어간다. 나는 그냥 등산만 하겠다는데 왜 나보고 돈을 내라 그러냐. 이제 이런 저항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찰 입장료를 즉 그 불국사 같은 거 이런 거는 절을 구경하기 위해서 가니까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설악산을 간다 뭐 이런 데 가면 그 절에 들어가려고 한 게 아니라 자기는 산에 가려고 가는 거예요. 그럼 불교 쪽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물론 국립공원이지만은 그 안에 입구로부터 해가 사찰까지 주 수십만 평의 땅이 누구 땅이다? 절 땅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면 절 땅을 피해가 길을 내든지 그러니까 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일반 국민의 정서에는 좀 덜 맞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절로서는 만약에 이 큰 절, 뭐 돈이 많다고 하는 절이 주로 관람료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게 폐지가 되면 엄청난 재정적 타격을 입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재정이라는 문제가 걸리니까 이 종교단체도 거기에 따라서 이게 이해가 상충이 된다. 그 폐지한다니까 산문을 다 닫겠다 이래가지고 절 자체를 왜냐하면 사찰 경유지를 안 거치고는 산에 못 올라가니까 그래서 산문 폐쇄라고 하는 이런 극단적인 행동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볼 때 이 인간이라는 거는 이 경제적 이해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극히 드물다. 한 개인은 의사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스님들 중에도 그럴 수 있고 신부님 중에도 그럴 수 있지만은 집단화된 조직, 그게 가톨릭이든 개신교든 불교든 또는 그것이 의료협회든 약사협회든 이게 집단적으로는 이익을 우선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하는 것은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렇게 물었으니까 국민들은 이 사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의료보험제도 지금 이 의료보험 관계 국민건강보험 이거는 거의 사회주의적 제도입니다. 제 말 이해하셨어요? 네. 능력에 따라 뭐하고 내고 필요에 따라 쓰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캐나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이런 나라는 다 우리처럼 돼 있어요. 그러나 미국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철저하게 자기 내가 자기 이익 보는 그런 자본주의의 첨단을 가는 나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한다면 저는 사람들에게 의료인들이 그런 뜻을 갖지 않은 의료인들이 소위 상업적 의료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국민의 일반 건강, 즉 보통 국민의 앞으로 어려움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알리는 의료인들끼리 모여서 그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 그 못하면 자기 개인이라도 그런 활동에 제가 볼 때는 의료인 중에 그런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거를 많이 알리는 게 필요하다. 미국에 이런 보험 없는 의료보험 없는 사람이 몇 천만 명 되거든요. 그래서 오바마가 대통령 8년 안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하고 한 제도가 이겁니다. 의료보험을 할 수 있도록 한 3천만 명 혜택을 보는 이걸 했는데 지금도 이 반대로 공화당에서 이걸 폐지시키려고 하잖아요. 아마 집권하면 바로 폐지해 버릴 거예요. 그만큼 이게 미국 안에서 갈등이 심합니다. 저는 그런데 미국 가서 이해가 좀 안 됐어요. 어떻게 미국 같은 이런 민주주의 나라에서
의료 혜택을 전혀 못 받는 이런 사람을 굳이 하겠다는 제도가 이렇게 반대에 부딪혀가 의회 통과가 안 되고 이 고생이냐. 지금은 이제 통과는 됐습니다만 시행 과정에도 지금 막 갈등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우리가 이런 제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사회의 취약계층을 위해서 오바마 대통령이 국내에서 제일 잘했다면 아마 이걸 했고 또 반대 세력부터 제일 비판받는 게 지금 이 제도 도입에 대한 지금 비판과 비난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의사 선생님께서 어렵사리 좋은 질문을 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선거가 있거나 이럴 때 영리를 위한 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는 댓글을 다거나 뭘 할 때 어때요? 벌떼처럼 붙어가지고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하면 이거 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안 되는데 지금 제기된 건 제주도하고 이 송도 국제도시 안에 외국인만 상대로 해가 영업을 하도록 한다. 그러면 엄청나게 황금알을 낳는 이 외화를 버는 병원이 된다. 이 주장 앞에 상당히 진보적인 사람까지도 인천시장이 되면 이거 도입해야 될 것 같고 제주도 도지사가 되면 이거 도입해야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근데 그거 자체는 맞아요. 그게 이 부자들의 의료를 제대로 해주고 돈을 버는 미국에서는 그런 행위가 있고 우리나라 부자들이 다 거기 가서 돈 내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도입이 되면 이제 우리 국민 이 건강보험 시스템을 흐트릴 지금 위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지금 반대에 부딪혀가 아직은 허락이 안 났는데 곧 허락이 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질문에 따라서 관심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 말씀처럼 저도 이제 그런 그 활동을 무료 인형화 반대에 대한 활동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고 다니다 보면 예. 사실은 여러 의사들도 만나야 되고 사람들도 만나다 보면 가정에 좀 소홀해질 수 있고 의사의 본연의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게 주변에 그런 뭐 고민 뭔가 이렇게 저에 대한 기대에 대한 병원에서 기대도 있을 거고 가정에서 기대도 있을 텐데 잘 미치지 못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그냥 뭐 무시하고 제가 의료민영화 반대하는 쪽으로 계속 일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는 스님 말씀 중에 제주도의 영리병원이 이제 확정이 됐는데요. 그 영리병원이 외국인만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도 다 이용을 할 수 있게 이미 돼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스님이 이렇게 인생 상담만 해주면 스님의 이 강연이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요. 비난하고 비판하는 건 한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 30대 직장만이 아기를 낳아 키우는 사람들. 이게 스님의 안티 세력 중에 강력합니다. 왜 스님이 아이를 위해서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엄마가 3년은 애를 키우면 좋다. 키워야 된다라기보다 키우면 좋다. 안 그러면 나중에 과보를 받는다. 과보를 받는다는 걸 내가 협박하려고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고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니까 그래서 과보를 감수하든지 아니면 정말 아이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제가 제안한 게 그거잖아요. 국가에서 애기 엄마에 대해서 3년간 유급휴가를 주자. 제 주장은 그겁니다. 3년간 유급휴가를 줘서 직장에 단절도 없고 이렇게 되도록 하되 아기를 잘 키우는 게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도저히 현재 재정 갖고 안 되면 1년만 유급휴가를 주고 2년은 무급휴가라도 주자. 무급휴가라도 주자는 건 뭐 때문에 그래요? 이 경력 단절을
막을 수가 있다 이거고, 그래도 어렵다면 재택근무라도 하게 해주든지, 그것도 안 되면 아기 업고 직장에 출근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아기를 옆에 놔놓고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하자. 이제 이런 제안을 하니까 이제 그런 제가 제도적 보완에 대해서는 아예 듣지도 안 하고 그냥 우리 보고 왜 어쩌란 말이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안티세력, 그런 얘기 정도일 때 안티세력이 좀 있지, 사실은 다른 데는 안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얘기 안 하고 편하게 살 거냐, 욕 좀 얻어먹고 할 거냐, 이런 문제예요. 그건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떤 게 좋다고 말할 수 없고, 자기가 자기 인생에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아주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부인들은 남편이 다른 데 관심 갖지 말고 의사하면 의사만 열심히 하고 변호사면 변호사만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 갖다 주고, 딴 여자 쳐다보고 자기만 쳐다보고 돈은 다 벌어가 빨리 갖다 주기를 원해요. 선택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거냐, 내가 가진 이 재능을 법을 이용해서 내 돈 버는 데 쓸 거냐, 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쪽으로 이 재능을 쓰면서 나도 일정한 수입을 얻을 거냐. 이제 이 선택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가족에 대한 것, 친구들에 대한 것, 그거를 온전히 감수하고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부인에게 힘들어하고 친구들을 서운해 생각하면 안 되고,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 그래 불만할 만하다. 그러나 사람이란 게 어떻게 밥만 먹고 사느냐. 내가 의사도 안 하고 다 팽개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수입이 100인 거를 한 80으로 줄이고 시간을 내가 하는 거니까, 이제 선택을, 내가 이런 인생의 선택을 하니까 양해를 해달라고, 죄송하다 하면서 계속 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근데 자기가 이게 저항이 너무 심해가 힘들면 그만두셔도 돼요. 왜? 자기 없다고 뭐 대한민국이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아시겠어요? 그러나 이제 삶이 뭐냐 하는 거, 이건 나라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를 위하는 삶이 곧 내 삶의 인생의 보람이니까 그 저항을 감수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가족을 다 어렵게 만들어, 자기만 어렵게 한 게 아니라 가족을 다 어렵게 만들었거든요. 심지어는 가족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바른 길이라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네.